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이 지난 4년간의 법정 공방을 이제야 마무리한다. 이제 SEC와 리플 서로는 법정 공방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시점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리플 미국의 SEC 상대로 암호화폐 교차 항소를 철회했다. SEC도 마찬가지로 자사에 항소했던 부분을 철회하겠다. 확실한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우리가 이 법적 리스크 해소가 되는 거 말고도 SEC가 어떤 걸 달고 나옵니까? 바로 ETF라는 펀드에 확실한 XRP 현물 ETF가 나온다. 또한 IPO, 미국의 증권시장에 리플랩스가 상장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해소를 엄청나게 기대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문이 열렸죠. 그래서 현재 시점 XRP 리플 코인 많이 올라가 봤자 아직 3,000원대 라인을 살짝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4개월째 이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 3,000원의 기준점, 3,000원을 이탈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탈했다가 또 한번 올라가고 현재 그 시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미국 법원에서는 해당되는 합의점 찾았던 그 부분을 기각을 하면서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을 만들었지만 이제 아예 XRP와 리플, SEC와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는 미국 법원도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물론 1차 판결 결과 벌금도 그대로고 기관 일부한테는 매수 그러니까 판매를 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도 그대로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게 드릴 말씀이 꽤나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차 판결 결과 리플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리고 SEC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리플 4년 동안 소송에서 이제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 그러니까 3% 3,000원을 살짝 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렇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분한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되겠죠. 자, 지금 3,000원을 넘고 뚫고 올라간다. 물론 이런 부분들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적 리스크는 이제는 벗어두었지만 당장의 가격 반등보다 실제 유통 활성화 그리고 기관의 채택의 확대 등이 확실한 기초 체력, 이 펀더멘털 개선 여부가 향후 흐름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 단기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에 시장의 시선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SEC와의 법적 리스크는 해소가 됐지만 이제 어떤 게 따라와야 됩니까? ETF, 현물 ETF가 따라와야 되고 IPO가 따라와야 되고 또 한 번 이 XRP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그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코인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선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력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리플을 위한 법안이라고도 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용되는 부분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발현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전히 이 3,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할 거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부분에서 우린 어떠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을 메모해 놓은 거니까 이 자료 분석 잘 해놨으니까 먼저 받아보시고요.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해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토요일 날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이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니플 SEC와 산영 소송이 종결됐다. 근데 말씀드렸던 벌금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은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1차 판결 결과 일부 기관한테는 판매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거든요.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난 3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니플 소송, 그러니까 SEC와의 항소에서 철회 가능성은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항소를 철회한 거죠.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냐? 바로 말씀드렸던 벌금 관련해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제도권 시장의 니플 판매 금지 조치는 유지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갖고 오게 된 배경은 SEC의 정책적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가 발생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SEC의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니플 사건의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SEC 위원장도 바뀐 마당에 이제는 XRP와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하면서 SEC는 니플의 친암호화폐 가상자산 정책들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이 일부 기관한테는 판매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XRP 트레저리를 통해서 SEC의 명령을 우회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판매 방법도 있었다. 이게 지난 6월 6일 날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말 그대로 벌금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 달러인데 이 부분 또한 결국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바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비축 자산입니다. 전략적 비축 자산. 그 부분의 첫 번째가 비트코인을 우리는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벌금을 SEC한테 내는 거지만 곧 미국한테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에서 니플 또한 해당되는 XRP로 내게 된다면 니플도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이거는 SEC의 제안서가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벌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니플이 그 부분을 낸다. 니플로 낸다면 미국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관들한테 판매하지 못하는 방법은 우회적인 방법을 토대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니플은 SEC 등록 중개기관인 사마라를 통해서 니플을 법적으로 판매하고 사마라는 이를 웹어스 같은 법인 고객들에게 배분하는 방식. 이 부분은 XRP를 판매할 수 없는 현재 법조항에 금지 명령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결코 나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기대 가치가 커지면서 재차 3,000원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3,000원이 많이 올라간 단가는 아니지만 이제야 하방 압박을 다시 돌파 시도하면서 바닥 박스권 라인을 안착시키고 있는 현재 시점의 모습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벌금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건 보세요. 니플 XRP 일부를 미국 정부에 넘긴다. 암호화폐 역사적인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자, 미국 정부에 넘긴다는 게 어떠한 의미라고 했습니까? 비축에 대한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미국은 팔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잉여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매집 시점을 가져가면서 비축해 놓는다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 여기에 니플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 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달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재무부는 뭐라고 합니까?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미국 재무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말 그대로 XRP 니플 코인과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는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비축만으로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필요한데 이 알트코인들 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제도권 금융시장과 이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CBDC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니플한테는 당연히 적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미국 기관을 위해서 설립했다. 설계 자체가 기관을 이용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 무역 국가 간의 송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리플 코인이 대항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기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하고 미국 재무부 또한 그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 마찬가지로 SEC의 웹사이트에 해당되는 제안서가 등장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 바로 니플 코인 벌금을 XRP로 낸다면 이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현재 시장은 확실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XRP 니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XRP 니플 코인의 강력한 모멘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ETF 그리고 IPO가 있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까지 디지털 화폐까지도 모두가 다 XRP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인데 이 ETF와 IPO는 SEC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그 부분에서 SEC가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물 ETF에는 전혀 기각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고 이번에는 합의가 아니더라도 항소 취하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말씀드렸던 IPO 주식시장의 상장 또한 1,000억 달러의 시총을 높일 것이다. 그만큼 니플의 기대 가치가 큰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시점 니플의 고래의 지갑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1조 원 이상 폭풍 매수하고 있는 고래들을 볼 수가 있다. 자, 이 부분들은 고래가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XRP를 사 모았을까? 당연히 미국 법원에서 결정한 부분과는 별개로 합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취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니플한테는 날개를 달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장 강력한 친구가 될 수 있는 SEC가 힘을 보탠다.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고래들의 지갑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연말 상승 랠리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왜? 고래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상승의 기대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고래가 들어왔다는 거 우리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지난 1월 20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고래들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때요? 여기 1월 20일 날 5천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하방 압박 받고 내려왔고 다시 상승했다가 또 한 번의 횡보 라인 지금 3천원대를 다시 한번 조정받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자, 1월 20일부터 고래가 많이 매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속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이거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니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3월 20일 날 나왔거든요. 니플의 고래가. 그러면 3월 20일부터 두 달 만이니까 말씀드렸던 1월 20일, 2월 20일, 3월 20일 이렇게 지금 이 기간 동안 고래들은 계속 매집을 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월 달에 보시면 어때요? 5월 10일 날로 나왔던 속보 내용 보시면 고래들은 한 달간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자, 4월 10일부터 5월 10일 어떻습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현재 시점 오늘 6월 28일 고래들은 계속적인 블록딜이라든지 대량 매매를 통해서 2025년도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근데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어떻습니까? 고래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매집한다라고 했죠. 이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고래가 들어왔는데 왜 안 올라가? 왜 오히려 떨어졌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고래들은 절대로 그냥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냥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 시장가로 매수 안 한다는 거.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거. 그 부분이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매집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누구를 말합니까? XRP 니플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미국 정부가 니플을 재평가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지금까지도 답답한 흐름이 이어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미국 법원에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강전하게 항소를 취하했다. 그만큼 SEC와 XRP 니플 코인의 달라진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항소를 취하했다는 것만으로도 SEC와 XRP는 물밑에서 확실한 합의점을 찾았던 그 부분을 그대로 현재 시장에 도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부터는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는 저희 쪽 모바일 참여 링크가 있고 PC 참여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 하나씩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럼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